몸에서 나오는 배설물들은 너무 안 나와도 걱정이지만 너무 잘 나와도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소변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다 깨서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가야 되는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다 깨서 화장실을 자주 간다면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방법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 장수마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장수를 위한 모든 정보 장수마을입니다. 요즘 저는 자다가 중간에 한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노년기가 되면 젊었던 시절보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노화 현상으로 대부분 전립선이 커지기 때문에 노년기의 남성들이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고 하고요. 여성들은 출산 후 골반을 지지했던 조직이 약해지고 폐경기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젊었을 때보다는 소변 보는 횟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이나 소변을 보는 게 정상일까요? 깨어있는 동안 하루에 8번까지는 정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들기 전 깨어있는 동안 8번 이상 소변을 보거나 참을 수 없는 요의를 느낀다면 과민성 방광에 의한 절방뇨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을 수 없이 급하게 나오는 절방뇨 증상은 과민성 방광 환자의 40%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소변이 자주 나와서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것도 귀찮고 불편한 일이지만 절방뇨까지 있다면 큰 고통일 겁니다. 절방뇨가 있는 분들은 어딜 가나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둬야겠죠. 만약 화장실 위치를 파악하기도 전에 소변이 나온다는 신호를 보내면 앞이 노래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속옷에 찔끔찔끔 지리기도 합니다. 이런 난리는 본인 의지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발도 흔해서 삶의 질까지 크게 떨어뜨려 놓는 게 과민성 방광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과민성 방광은 노년에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30% 이상에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과민성 방광이라는 것은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방광 기능이 예민해 소변이 조금만 차도 급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만들고 방광 근육이 수축해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이 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밤입니다. 밤이니까 푹 잘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밤에도 소변은 나오겠다고 자는 사람을 깨웁니다. 정말 짜증이 납니다. 화장실 가기가 귀찮아서 참고 누워 있으면 화장실 다녀올 때까지 또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자다가 깨서 소변 보러 화장실을 2번 이상 다녀온다면 이것은 야간뇨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잠을 잘 때는 소변을 보는 것을 억제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돼 배뇨 증상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노화가 시작되면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층들은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가는 일이 빈번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성인의 70%가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간다고 하는데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게 되니까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잠을 설치면 두통과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이런 증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가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요. 우선 앓고 있는 질환이 있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야간뇨가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 약에는 이뇨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자다가 화장실을 가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뇨나 요봉증 이런 만성질환과 방광염, 요도염,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도 야간뇨가 발생해 자다 깨서 소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다 깨서 화장실 가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우선 질환이 있거나 약물과 관련된 야간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답입니다. 또한 야간뇨를 줄이려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야간뇨 횟수가 줄어든다는 일본 연구가 있는데요.
일본 마스오 박사 연구팀이 야간유를 겪는 성인을 대상으로 나트륨 섭취량을 하루 8g으로 줄이도록 하고 자다 깨서 소변 보는 횟수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나트륨 섭취를 하루 평균 11g에서 8g으로 줄인 사람들의 야간 빈뇨도가 2.3회에서 1.4회로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 동안의 소변 빈도도 줄어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했는데요. 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나트륨 섭취량이 9.6에서 11g으로 많아진 그룹은 자다가 소변 보는 횟수가 2.3회에서 2.7회로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짜게 먹어서 몸 안에 나트륨이 축적되면 우리 몸은 소변으로 배출하려는 활동이 활발해져서 밤에도 잠에서 깨 소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혈압이 높은 고혈압 환자들도 자다 깨서 소변을 본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연구에서 야간요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고혈압 발생률이 40%나 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짜게 먹는 식습관은 야간유를 만들 뿐만 아니라 혈압도 올리고 고혈압은 자다 깨 화장실을 가게 만드는 원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소변 보러 몇 번씩 일어난다면 혈압이 높지는 않은지 짜게 먹는 건 아닌지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자다가 화장실 가는 고통을 줄이려면 식생활 개선과 함께 운동요법을 병행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방광을 떠받치고 있는 기저근의 탄력이 떨어져서 점점 아래로 처진다고 합니다. 이게 비뇨기를 눌러서 배뇨 장애에 시달리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괄약근을 수축시켰다 이완하는 운동으로 골반 저근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케겔 운동을 꾸준히 수개월 시켰더니 요실금이 13.9%나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화장실을 자주 가는 빈뇨와 절박뇨, 자다가 화장실 가는 야간뇨까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케겔 운동으로 골반 기저근의 탄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케겔 운동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항문과 생식기를 힘을 줘서 수축시키고 오므려서 그대로 5초간 멈추고 서서히 푸는 동작을 하루에 10분씩 적어도 3개월 이상은 해줘야 근력이 강화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케겔 운동을 하면 확실한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케겔 운동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허벅지나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괄약근만 수축시키고 이완해야 됩니다. 다른 부위에 힘이 들어가면 복압이 상승해서 요실금 증상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숙면은 건강의 필수 요소인데 깊은 잠을 못 자게 방해하는 게 소변입니다. 밤마다 자다 말고 소변 때문에 자꾸 깨신다면 하루 10분 케겔 운동과 소금 섭취를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만 꾸준히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